또 아시아 노선이야. 이젠 아시아라면 치가 떨린다고. 엘레나 잠깐만. 난 이번 노선을 위해 일부러 스케줄도 바꿨어.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미모의 승무원들이 비행 준비를 하며 언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서히 얼굴이 창백해져가는 한 여승무원을 다독이며 어떻게든 비행을 진행하려 하는 동료 승무원들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엘레나라고 해요. 이탈리아 항공사 아리탈리아에서 승무원 2년 차가 되었어요. 주재원인 아버지의 해외 파견으로 다양한 나라를 함께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자주 탑승하다 보니 멋진 승무원복을 입고 밝게 미소 짓는 승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제 꿈도 자연스럽게 승무원이 되었죠.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만 해도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승무원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다양한 나라의 세계 각지의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늘 즐겁기만 한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속상한 일이 많아도 승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편안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노력한 결과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제게도 늘 힘들기만 한 승객들이 있는데요. 유독 아시아 승객들이 비행기에 많이 타는 날은 꼭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비행 후에는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겪는 고초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도 승객들은 시킨 적도 없는 기내식들을 시켰다고 우겨서 끝까지 서비스를 받아내려고 하는 일이 많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비스 횟수에 상관없이 비행 내내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또 승무원을 따라 승무원 칸에 들어와 장난을 걸거나 최악엔 은근슬쩍 추행을 시도하는 승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승무원이 꺼려하는 나라였지요. 그리고 중국 승객들은 이착륙 모든 상황에서 늘 컴플레인을 걸곤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요청을 거듭해야 하고 비행 시 안전규정을 제일 따르지 않곤 했어요.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정말 끝이 나지 않을 이야기지만 승무원으로서 겪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가 중국인이라면 치를 떨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날은 더운 여름날이었고 유난히도 중국인 승객들이 많이 탑승했던 날이었어요. 이륙전 승객들의 탑승을 도와 오버헤드빈이라는 짐칸에 짐을 함께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중국인 여성 승객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짐을 올려놓은 선반에 다른 승객분들이 짐을 넣으면 다른 선반으로 밀어내곤 문을 닫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한 다른 승객분들의 도움 요청에 얼른 그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요청했죠. 해당 선반은 다른 승객분들까지 모두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자신의 자리 위에 있는 선반이기 때문에 내 짐만 넣어야 한다던 중국인 여성은 나중에는 내 물건 말고는 다 빼라며 소리까지 질렀고 결국 저인 같은 라인 승객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도 그 승객은 계속해서 다른 불편함을 호소하며 승무원을 호출했어요. 자신의 자리가 좁아지니 앞승객에게 의자를 뒤로 젖히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왜 이 비행기에는 중국 음식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불만을 말씀하시더니 결국 좌석이 불편하다며 통로에 눕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터무니없는 그녀의 돌발 행동에 비행기에 점점 소란이 일어났고 결국 다른 승무원들까지 함께 만류하고 나서야 그 승객은 제자리에 앉았어요. 그녀가 얌전히 자리에 착석하자 드디어 기내 안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죠. 하지만 그건 제 안일한 착각이었어요. 기내 서비스를 진행하며 그 중국인 승객 옆을 지나던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던 그녀가 저를 밀었고 제 어깨가 앞좌석에 크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와 동시에 중국인 여성에게 들려있던 컵이 그만 제 발에 떨어지고 말았죠. 두 번의 충격에 헉 소리가 나올 뻔한 것을 가까스로 삼키며 사과도 없이 떠나는 그녀를 바라보다 기내 서비스를 마저 진행했고 몇 분 뒤 다시 밀려드는 통증의 승무원 칸으로 들어가 발을 살펴보니 그새 시퍼레진 엄지발톱에선 피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인 승객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 당하던 모습을 바라보던 동료들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밴드를 건네줬고 울컥하는 울음을 겨우 삼킨 채 밴드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워진 그 승객의 컵을 바라보다 음료를 다시 채워 그녀에게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동료인 수자는 자신이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고개를 젓고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승객에게 다가가 다시 컵을 건네는데 갑자기 중국인 승객이 제 얼굴을 카메라로 연신 찍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을 가리곤 왜 이러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그녀의 말은 자신에게 이런 형편없는 서비스를 한 승무원을 항공사에 정식으로 항의할 거라면서 제 얼굴을 찍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지.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그 승객의 무차별한 무례함에 놀라 울음을 터뜨릴 것 같던 그때 놀란 제 동료들이 제 곁으로 달려오는 것보다 먼저 제 앞을 막아선 한 아시아 남성 승객분께서 중국인 여성에게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승무원에게 구는 무례함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분의 말에 주변의 다른 승객분들도 동조하자 그제서야 중국인 여성은 조용해졌고 저에게 몇 마디 더 쏘아붙이려는 매서운 눈빛이었지만 제 앞을 지켜주고 있는 아시아 남성분의 눈치를 보다 입을 삐죽이곤 자긴 잠을 자야겠으니 모두 꺼지라며 안대를 써버리시더라고요. 중국인 여성에게서 저를 떼어내곤 동료들에게 돌려보내주며 저런 승객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까 부딪혔던 어깨는 괜찮냐며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라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들었던 마음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이 일은 제가 모든 비행에서 중국인을 두려워하는 트라우마가 되었지만 아시아인 중에도 괜찮은 승객이 있긴 하구나 하고 잠시 느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일로 2년 동안 굳은 비행도 열심히 버텨냈던 저는 결국 아시아인 자체에 대해 두려움과 반감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2년 차였지만 제가 겪은 일은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퍼졌고 중국인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는 스케줄에는 승무원 전원이 긴장하며 난기류를 만난 것 같은 비상사태를 유지하곤 했어요. 한동안 아시아 승객들에게 서비스는 제가 맞지 않도록 배려해주던 선배들과 동기들 덕에 트라우마를 견뎌내고 잘 비행해 가던 저에게 큰 고민이 된 스케줄이 잡히고 말았어요. 바로 한국행 비행이었고 그날의 비행엔 승객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인이었던 스케줄이었죠. 당일 비행을 위한 브리핑에서 이번 비행은 한결 평화로울 테지만 그래도 컴플레인이 다량 발생하는 중국인들도 평소보다 많이 탑승하니 신경 쓸 것을 당부하는 사무장님의 말씀에 저는 극도로 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버텨온 시간이 무색하게도 어떻게든 이번 비행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한국행 비행을 자주 나갔던 수잔이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을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물어봤죠. 이번 비행 포기할까? 난 더 이상 아시아 승객은 받고 싶지 않아. 방금 사무장님의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니 이번에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 그러자 수잔은 제 물음에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잠깐만 에밀리, 그냥 아시아가 아니야 한국 승객이라고. 난 한국행 비행하려고 일부러 스케줄도 바꿨어. 수잔은 이번 비행은 한국행으로 한결 평화로운 비행이 될 거라는 사무장님 말을 못 들었냐고 되물었죠.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한국행 비행은 다른 선배들 모두 가고 싶어하는 노선이고 돈을 주고서라도 사수해야 하는 스케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수잔은 한국행 레이오버에서 꼭 먹어야 할 먹방 리스트까지 따로 작성해왔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승무원 5년차 선배인 클레어는 수잔의 말에 동의하며 한국행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탑승하고 있고 또 그들은 매너도 너무 좋고 우리 일을 거의 도와주다시피 행동하곤 해서 다른 아시아인 승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죠. 엘레나 너가 그때 중국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주었던 사람도 한국인 승객분이셨고 대부분의 한국인 승객분들이 그렇다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곧 다가올 비행 시간에 이내 다시 침울해졌죠.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의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직업정신을 발휘하며 정신을 다잡은 뒤 승객분들의 탑승권을 확인하며 이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손과 이마에 조금씩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만 한 승객의 짐을 함께 옮겨드리다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그때 누군가가 제 손에서 미끄러지는 캐리어를 뒤에서 잡아주지 않았다면 전 캐리어에 깔리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얼른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함을 전했고 고개를 들어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잠깐 멈칫하고 말았어요. 그 아시아 남성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굉장히 인상 깊은 외모를 가졌더라고요. 아시아 남성의 외모에 제 자신이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선 다른 중국인들과는 달리 상쾌한 비누향까지 나는 듯했죠. 그는 제 손을 빠져나간 짐을 다시 짐칸에 올려주곤 살짝 미소 지은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제서야 저도 정신을 차리며 이륙 준비를 마저 진행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고 지난번처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극도의 긴장감 때문인가 평소보다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았고 비상표시 등이 꺼지자마자 저는 승무원의 업무 공간인 갤리에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긴장감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았죠. 승객분들에게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갤리로 돌아가며 제 몸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한 걸음 발을 떼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갤리에 도착하자마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제게로 수잔이 놀란 듯이 다가왔습니다. 안색을 살펴본 동료들은 너무 어지럽고 온몸이 너무 춥다는 제 말에 급하게 담요를 가져왔어요. 상비약을 먹은 뒤 동료들의 배려로 승무 한 칸에 앉아 쉬고 있는데 속에서 뭔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죠.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모든 것을 개워냈는데도 안색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승객이 제게 다가와 계속 지켜봤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까 짐을 올리는 것을 도와준 아시아 남성분이셨죠. 저는 비행기 안에서 최상의 모습으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 승무원이 컨디션을 핑계로 서비스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를 만류하며 그는 자신은 한국에서 의사일을 하고 있고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진료를 보고 싶다고 말해왔죠. 저는 그의 안내대로 손을 내밀었고 손목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다 댄 그가 지그시 손목을 누르며 뭔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온몸이 무겁고 현기증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분의 기다란 손가락이 제 손목을 감싸는 순간 심장이 왜 그렇게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직 덜 아픈 거 아닌가 스스로 책망하며 그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장을 풀려고 했죠. 제 손목을 신중하게 잡고 있던 그는 제 혀도 살펴보고 눈동자까지 살펴보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진료였어요. 그의 진찰을 흘깃흘깃 바라보던 저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보시기엔 제가 왜 그러는 것 같냐고 물었죠. 제 물음에 그는 젠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료 방식이 생소하겠지만 한국에는 한의학이라는 의술이 있고 서양의 의료 방식과는 다른 동양의 의료 기술이라고 했어요. 당장은 바로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자신의 가방에서 꺼낸 작은 알약을 따뜻한 물과 함께 먹으라는 그의 지시에 바로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제 손을 주물러주며 등을 쓸어내려주는 그의 행동에 덩달아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에게까지 전해지는 건 아닐지 조마조마해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는 제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래도 급체를 한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물밖에 먹은 게 없는데도 체할 수가 있냐고 물었고 그는 물만 먹고도 체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라면서 제 손에 남은 약들도 쥐어주었죠.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지금은 임시로 처방을 한 거지만 제 체질은 앞으로도 종종 저를 힘들게 할 거라고 혹시 한국에 머물게 되면 자신의 병원에 한번 방문해보라고 했어요. 명함에는 최민기라고 영어로도 적혀 있었죠. 키도 훤칠하고 듣기 좋은 중저음의 목소리에 자상한 모습까지 보면 볼수록 제 이상형이 아시아 남성이었다는 것에 놀라며 저는 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최대한 사무적으로 대답을 하려 했어요. 이번 레이오버 때 한번 방문하겠다고 말이죠. 제 대답에 그는 너무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부디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미소에 빠져있던 순간 저는 어느새 제 몸이 여느 때와 같은 컨디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 안색에 그는 이제 안심이라며 제자리로 돌아갔고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던 동료 승무원들이 덩달아 난리가 나서 제 등을 막 치거나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툭 치거나 더 난리였죠. 이래서 한국행은 돈을 내고서라도 타야 한다느니 자신이 여태껏 한국행 비행을 하면서 본 한국인 남성 중 세 번째로 잘생긴 것 같다느니 저렇게 잘생긴 의사선생이라니 그 병원에 꼭 가봐야 한다는 수잔의 호들갑에 민망해진 저는 멋쩍게 웃으며 신기하게 아픈 게 다 나았다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손목에 남아있는 그의 비누향이 코끝을 다시 한번 간지럽히는 느낌에 얼른 갤리로 들어가 다음 기내 서비스를 진행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한국행 비행은 걱정과 달리 너무나 평화롭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상상과는 다른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공항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아 공항은 모두 연식이 느껴질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청소하는 로봇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에 2050년에는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머물 수 있는 레이오버 시간 동안 저희는 인천공항 안에 있는 호텔에 머물기로 했어요. 수잔은 지난번 한국 일정 때 공항 호텔에 머물며 한국의 시내를 관광했는데 한국의 교통은 매우 접근성도 좋고 버스나 지하철 그 무엇을 이용해도 1시간 정도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신이 나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도착 직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먼저 누워 피로를 풀어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공항에 있는 호텔이라 저희처럼 급할 때만 임시 방편으로 이용하는 간이 숙박시설이겠지 싶었는데 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여느 고급 호텔과 같이 너무나 편안했고 세탁시설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깔끔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에 저는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편안한 침대에서 밤새 모든 피로를 쏟아내고 수잔이 계획한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아침 일찍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공항의 식당가에서 수잔이 저를 데리고 간 식당은
한국의 국밥집이었어요. 자리에 앉기 전에 사실 저는 밖에 있는 메뉴판을 보고 이 알 수 없는 비주얼의 음식을 절대 먹고 싶지 않았어요. 돼지의 문구성물이 들어간 국물 요리라니 거북해서 도망치고 싶었죠. 그런데 제 반응에도 수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처음엔 다 그럴 수 있다며 어제 엘레나 너는 내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뻗었으니 이 K소울푸드를 먹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수잔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절 위해 이 메뉴를 골랐다고 말하는 그녀의 성의를 봐서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렸어요. 뚝배기라는 검정 그릇에 나온 국밥 안에는 다양한 생김새의 돼지고기가 들어있었고 숟가락으로 한번 휘휘 젓다가 이 더운 날에 이걸 정말 먹어야 해? 싶었지만 수잔의 따뜻할 때 얼른 먹으라는 성화에 국밥을 조심스레 한 숟가락 먹는 순간 저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생각보다 깔끔하고 너무 고소한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무락무락 김이 피어나는 뽀얀 국물과 함께 부드러운 고기를 씹고 있자니 허했던 빈속이 든든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먼 비행으로 이곳에 도착한 제 노고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초록채소인 파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뭔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가득 들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돼지국밥을 K소울푸드라고 난리치던 수잔의 말에 격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점점 숟가락질이 바빠지는 제 모습을 보며 수잔이 그럴 줄 알았다며 흐뭇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이번엔 밥을 말아서 먹어보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뭔가 진기분이 가득 들었지만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어요. 흰쌀밥을 국물에 적셔 먹으니 또 다른 매력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건강해지는 느낌이 한껏 들었고 이런 음식을 먹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미식가들이 아닌가 싶었죠. 그저 돼지고기를 물에 넣어 끓인 음식이 이렇게 풍미가 좋은 음식일 수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리 길지 않은 레이오버 시간 동안 저는 어제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남성 최민기 씨가 근무하는 의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수잔이 쇼핑하려 했던 강남이라는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수잔을 따라 강남역까지 함께 가보기로 했죠. 너무나 깔끔하고 미래도시에 와 있는 것만 같았던 지하철의 첫인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또다시 상승했어요. 정말이지 여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아시아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가는 곳마다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어쩜 이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고 또 화장실 또한 무료면서 너무 깨끗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죠. 강남역에 도착한 저는 잘 가지고 있던 명함을 꺼내 구글 지도에 쳐봤어요. 구글 평점이 4점이나 됐고 생각보다 외국인들 평이 많아서 신기했죠. 병원에 도착한 저는 접수대에 최민기 씨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분의 소개로 왔다고 하니 간호사님이 이 병원의 원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성함을 불러드리겠다는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알던 병원의 모습이 아닌 생소한 모습에 병원 내부를 둘러보기 바빴어요. 저 같은 외국인이 방문해도 치료에 이해가 가기 쉽도록 내부가 잘 보이게 꾸며놓았고 또 양약이 아닌 한약재라는 것을 써서 몸의 독기를 빼주는 약을 먹는다는 점도 너무 신기했죠. 잠시 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님이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 방에 들어가니 제가 알던 한국인 남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의 일상복이 아닌 단정하게 흰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쓴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제게 악수를 청하러 다가오는데 또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정말 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와주니 너무 반갑고 좋다는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아까 국밥을 먹을 때처럼 온몸이 뜨뜻해지는 것만 같았죠. 제 진맥을 살펴보고 싶다는 그의 말에 전 자연스럽게 제 손목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식사 잘 챙겨 먹었냐는 그의 말에 한국의 돼지국밥이라는 요리를 먹었는데 속이 따뜻해지는 게 너무 맛있었다고 말하니 한국의 맛을 정말 제대로 느꼈다며 시원하게 웃는 거 아니겠어요. 또다시 그의 맡기 좋은 향수향이 코끝을 간질거리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몰래 그의 얼굴 이곳저곳을 바라보던 제 시선을 느꼈는지 안경렌즈 너머로 최민기 씨와 눈이 마주쳤고 부드럽게 눈웃음을 지어 제 심장이 튀어나올 뻔한 거 있죠. 최민기 씨는 다행히 이번 식사는 소화가 잘 된 것 같다면서 잦은 비행으로 인해 제 몸이 받을 스트레스와 체질에 맞춘 몇 가지 환약을 챙겨줄 테니 이탈리아에 돌아가서도 당분간 잘 챙겨 먹으라는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병원에서 적외선 치료라는 것도 받아봤는데 온몸의 피로가 쫙 풀리는 것만 같았죠. 처방받은 약을 제외하고 모든 진료비가 3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고 이런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워지더라고요. 앞으로 한국 스케줄이 있을 때면 종종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매력적이었던 한국에서의 짧은 일정을 뒤로하고 이탈리아에 돌아온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아 조만간 여행으로 다시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한국의 한의사인 최민기 씨와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얼마 뒤에 있을 한국 여행에서는 그와 어떤 추억을 쌓게 될지, 어떤 환상적인 음식을 맛보게 될지 한국 여행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한국에는 또 어떤 맛있는 요리가 있는지 추천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시아인을 두려워하던 이탈리아 승무원이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의 맛과 그리고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져버린 사연이었습니다. 엘레나 씨가 한국에 방문해서 맛볼 한국의 대표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엘레나 씨의 사랑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가 한국에 반한 감동의 순간을 전하는 감동 두 스푼. 오늘의 감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